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0.79%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45% 하락 마감을 하면서 다시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박스권의 중간값인 765포인트에서 770포인트 사이 여기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좀 보시면 낮아지던 저점을 이제 살짝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돌려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신뢰도 있는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N자 하락 파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여기 이제 전저점까지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765포인트 이 중요한 지지를 지켜낼 것이냐 여부가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와 월요일 우리 증시 시장에 따라서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애매한 봉이 출현을 했다. 이게 깰 거면 깨고 말 거면 마는 게 차라리 좀 대응하는데 낫지 않나 사실 싶었었는데, 일단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1%인 상태로 우리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까지는 어느 정도 금요일장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한 2%가량까지 갔었다가 장 막판에 조금 꼬리를 달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0.9%로 마감을 해주긴 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미국 증시도 중요한 지지대를 두고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박스권 위로 좀 회귀하려는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 구간을 이렇게 이제 깨면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느냐, 이 어떤 기로에 있었다라고 저는 봐서, 개파락 후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말아줄 거면 말아주면서 다시 종가를 여기 위로 올려놓던지, 아니면 아싸리 음봉으로 시원하게 이탈하면서 전저점을 이제 만약 이제 여기를 깨고 음봉으로 시원하게 떨어지면 이거는 전저점 보러 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괜히 희망을 품게 하는 어설픈 마리꼬리 달린 양봉이 떴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장정도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렇게 좀 안으로 회복하려는 구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을 품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맞고 밀리면 이거 전저점 보러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꽤나 조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우리 증시도 월요일 날이 내일인데요.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이미 마이너스 한 1%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살짝 개파락했다가 이렇게 만약 양봉으로 차 오르면 코스닥은 정말 여기를 웬만하면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월요일이 될 것 같고, 여기를 이제 기현치 이렇게 깨면 이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구간 여기 이제 750이나 여기 이제 전저점 구간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어떤 시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루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큰 추세를 봐야지 하루하루의 이런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크게 의미도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박스 크게 보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 이 박스 안에서 상단 구간에서 움직이느냐 하단 구간에서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흐름이 이어질 텐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초반에는 아마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런지, 상단에서 놀 건지 하단에서 놀 건지 그 의지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시황 짧게 한다 그래 놓고 또 길게 했습니다. 이게 병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라는 게 또 지금 중요한 어떤 기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시장이 갈런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다시 한번 시황을 조금 길게 좀 다뤄봤고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제가
애플페이랑 포르쉐 IPO 이 테마 두 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방송을 다뤄드렸고, 이 순환매 도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포르쉐 IPO 테마도 순환매를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리면서 코리아 FT 3기 예선 테크 순으로 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등주인 코리아 FT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을 제가 이날 드렸는데 요날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1등주인 코리아 FT랑 2등주인 3기 예선테크가 이제 3등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2등주로 올라왔고, 얘네가 이제 전부 다 단기 과열이 이제 더 오르면은 걸리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1등주, 2등주, 3등주가 다 단기 과열 위험 신호가 떴으니 4등주인 혹시 세아 메카닉스로 그 수급이 잠깐 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요날인가 요날, 뭐 이틀에 걸쳐서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 또 금요일날 잠깐 수급이 돌았죠. 이제 이날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갭 띄우고 윗꼬리 달고 좀 밀리긴 했지만, 만약에 장이 좀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10% 이상의 상승이 한번 나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르쉐 IPO 테마는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1등주, 2등주, 3등주 전부 다 이제 살짝 단기 과열 위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시청자 한 분이 뭐 단기 과열이 안 떴는데 왜 뭐 단기 과열 떴다라고 말하냐 뭐 이러신 분들 계셨는데, 단기 과열 코리아 FT 떴고, 이제 제가 표현 자체를 떴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 과열 걸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쓰는 수식이 두 개가 뜨면은 보통 이제 뭐 100% 정확하진 않은데, 두 개 뜬 날 종가를 넘어서면 이제 화살표가 세 개 뜨면서 이거는 완전히 단기 과열에 걸린다라는 신호고요. 두 개가 뜨면 더 오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죠. 단기 과열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종목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경우를 그냥 제가 편의상 이제 단기 과열 두 개 떴기 때문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단기 과열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그냥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말꼬리를 디테일하게 잡으면 제가 방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포르쉐 상장 IPO 테마는 아무튼 조금 이제 소강 상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좀 한 다음에 9월 말이나, 여기 보시면 이제 재료에도 써놨거든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완벽하게 이제 상장 진짜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또 뭐 가시적으로 기간, 언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조금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원픽 대장 테마는 무조건 애플페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철강주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애플페이가 일단 이제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주였고요. 그 다음에 2등주가 이르온. 뭐 이르온이 갑자기 이제 대장으로 치고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또 않아요. 그리고 이제 3등주가 에이텍TN 정도로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한국정보통신이랑 에이텍TN 이 두 종목이 제 눈에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한국정보통신도 일단 단기 과열 한 개밖에는 아직 안 떴고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시세가 좀 많이 나서 조금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치고, 단기 과열에 두 개 뜨면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면서 조정이 좀 나올 확률이 좀 있겠다. 여기서 죽기보다는 조금 추가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저는 이런 한 14,000원 구간은 지켜내고, 한 번 정도는 더 파동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숨고르게 조금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한국정보통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에이텍TN입니다. 바닥권에서 전고점 넘기는 강한 상한가가 출현을 했고, 아직 상한가 보내놓고 한 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다 털고 나갔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근데 움직임을 보면은 아직 어떤 본격적인 시세는 저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얘도 이런 구간에서 롤링이 뭐 좀 이렇게 이어지다가 2차 파동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위로 갈 구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열려 있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애들, 역배열에서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온 애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텍 TN을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자인증이나 정자인증도 지금 금요일 날 대장주로 새롭게 좀 편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상한가를 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렇게 시세가 나온 상황이니까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이텍 TN이랑 한국전자인증 그다음에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종목의 확산과 순환매가 빠르게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KG 모빌리언스나 관련주로 이제 앞으로 추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KG 모빌리언스, 뭐 KG 이니시스, 아직 조금 덜 오른 애들이 뭐 나이스 정보통신 요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하잉크 코리아는 잠깐 엮이나 싶더니 일단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어서 나 한국정보통신이나 에이텍 TN을 최우선 그 종목으로 좀 픽해놓고 보시기 바라고요. 한국전자인증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KG 모빌리언스나 KG 이니시스 이런 애들이 순환매로 이제 돌 가능성이 좀 있는지 장중의 움직임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 제가 한번 거의 뭐 예측 정확했죠. 저출산 관련주인 아가방 컴퍼니가 그러니까 요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많이 쳐다보고 있는 테마 말고 지금 거의 좀 잘 안 쳐다보고 있는 테마 중에 제가 한 종목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가방 컴퍼니를 제가 요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단기 거열이 두 개가 떴어요. 여기서 더 오르면 이제 단기 거열이 걸리니까 이제 드리블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 구간에서 드리블 치러 가죠. 1, 2, 3, 4, 5, 6, 7, 8, 9, 10, 11 회피하고 11일차에 박스 상단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 최소한 여기 전고점까지는 간다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한 90% 확률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지면 이제 죽는 건데 얘가 단기 과열을 의도적으로 10일 동안 피해놓고 11일차에 양봉 말아 올리면서 박스권 고점에다가 붙여놓는다. 이거는 여기 테스트하러 가는 거다. 근데 이제 뭐 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역시나 장이 좀 안 좋았죠. 9월 7일이랑 해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박스 돌파한다라고 뭐 따라붙었던 개인들 이 구간에서 좀 털어내고 다시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런 드리블들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다시 정고점까지 종가상 갖다 붙여놓고 이제 시간에서 좀 땡기다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얘가 이제 시간에서 4,985원까지 추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떨궜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했고 미국 선물도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여기를 이제 깨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금요일이었고요. 좀 매도 심리가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아직 갈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세력들이 좀 개인이 많이 따라붙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좀 떨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결국에는 저는 여기 뭐 한 4,500원 정도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면서 저출산 관련주들 좀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제로투세븐이랑 아가방 컴퍼니랑 엎치락 뒤치락을 좀 하던 애였는데 이제 제로투세븐이 그 언제였죠? 이때인가 패션 사업부를 이제 철수하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저출산 관련주에서 좀 탈락을 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말아 올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진행하다가 다시 이렇게 좀 땡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는 보시되 저는 아가방 컴퍼니가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는 두 가지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많은 시세를 냈던 애들이 뭐 명실상부 태조 이방원일 거고요. 그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이 구간 안에서 그래도 이 박스 상단에서 놓으려고 좀 이런 식으로 지켜내면 아마 신재생 에너지 애들도
완전 이렇게 이제 시세가 마무리되기보다는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날 확률이 높을 거고, 얘네 아무리 이제 힘이 지금 좋게 버티고 있다라고 한들 결국은 시장이 무너지면 얘네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주 초반에 시장이 무너지느냐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어떤 중요한 지지 구간을 무너지게 될 때 종목들이 잘 버티던 애들이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매물출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나 있는 종목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도 계속 이렇게 이제 몰고 오다가 지수가 어떤 구간에서 무너질 때 그때 이 종목들을 가장 먼저 이제 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에너지,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세를 내고 고가권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이 무너지면 얘네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그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얘네들도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오면서 피날레 단기 고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지수랑 같이 연동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솔라는 반등 마감을 해서 내일 좀 어떻게 움직일지 기추가 좀 주목되는 테마주 중에 하나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가장 많이 시세를 냈던 애들이 지금 태양광이랑 2차 전지로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시세로만 보면 2차 전지 애들이 훨씬 더 지금 시세가 많이 난 상황이고 이런 어떤 고가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누군가는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다. 이런 어떤 전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기대감을 이용해서 살짝 돌파한청 해놓고 여기서 이제 매물 다 던지면서 고점이 만들어질 확률도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약간 뭐 이런 개념인 거죠. HLB 같이 이런 식으로 요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쌍봉이냐 뚫어주느냐 두 가지 기로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야 이거 뚫었다. 갭 딱 띄우고 오전에 치니까 뚫었다 간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따라 붙으신 분들이나 버티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세력들은 다 털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면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동국산업은 또 그렇고 미래나노텍도 많이 올랐죠. 3파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근데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신재생이랑 2차 전지 가장 먼저 어떤 그 투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려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뉴스 중에 딱히 볼만한 게 없고요. 딱 요거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곧 회장이죠. 지금 부회장이 ARM 인수전 때문에 간 건지 어떤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지금 영국을 좀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뭐 테마라는 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관련주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 이제 M&A 관련주들은 뭐 해성 TPC, 우림 BTS 요런 애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ARM 관련주로는 지금 가온칩스랑 코아시아 요 정도가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장은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운용에서 뭐 로봇 ETF 만든다는 소식 때문에 뭐 해성 TPC 좀 올랐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9월 말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개하는 이슈를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조금 차익 실현 음봉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시 지켜내고 돌아 나가는지 여기서 시세 마무리 되는지 여부 같은 것들 좀 잘 판단하면서 추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들도 일단 아직까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강한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가장 강했던 테마라고 하면 지금 뭐 포스코 반사이 얘기해가지고 철강 관련주들 금강철강 휴스트리는 이제 이전에 포스코 재료 이전에 시세를 내다가 뭐 유상증자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 한가 갔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뭐 지워도 될 것 같네요. 시세 충분히 낼 만큼 내고 경고 딱지 먹은 상황에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뭐 여기를 지켜내고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지 않은 이상 아마 개파라 크게 하는데 이 정도 가격 뭐 지켜내고 이렇게 양봉을 뽑으면서 이렇게 돌아 나가주는 게 확인이 돼야 매매를 하지. 여기서 이제 뭐 당분간 너무 이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바닥권에서 올라온 애는 뭐 대동스틸, 문배철강, 경남스틸, 동국제강, 일단 뭐 금강철강이랑 대동스틸이랑 뭐 하이스틸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딱 그냥 제가 차트가 죽지 않고 조금 더 시세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져서 올려놨는데 딱 거래대금 많은 세 종목 순이네요. 1,300억, 900억, 뭐 800억 이렇게. 그래서 철강주는 일단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뭐 무료 체험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